오늘은 2장의 매체별 특성과 광고 효과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학습 목표는 인쇄 매체와 방송 매체의 종류, 그리고 특성, 그리고 매체 효과 측정 방법과 관련된 내용, 두 번째는 인터넷 매체와 모바일 매체의 특성, 현황, 종류, 효과 측정 지표들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목차와 관련된 내용이죠. 인쇄 매체 광고, 인쇄 광고 매체. 인쇄 광고 매체는 대표적인 게 이제 신문, 잡지, 그리고 인쇄 광고 효과 측정 자료, 그리고 두 번째 방송 광고 매체, TV, 지상파 TV 광고의 유형, 그리고 지상파 라디오 광고의 특징과 유형, 그리고 방송 매체 광고 효과 측정 자료들. 이 세 번째가 이게 3번이니 5번이 3번으로 돼야 되네요. 그리고 4번이 이제 인터넷 광고 매체가 되겠고요. 요게 3번이 되는 거죠. 방송 매체 광고 효과 측정 자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터넷 광고의 특성과 유형. 그리고 인터넷 광고 효과 측정 자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모바일 광고 매체. 모바일 광고의 특성과 유형, 그리고 모바일 광고의 효과 측정 자료. 이렇게 5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인쇄 광고 매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인쇄 광고의 가장 대표적인 매체가 바로 신문 매체죠. 신문 매체의 특성. 신문은 사실은 가장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중심적인 언론 매체였고, 사실 광고 매체로서도 최근까지는 1위를 고수해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매체 환경이 좀 급격하게 변하면서 신문 매체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신문 구독자 수도 많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신문 광고 자체의 양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좀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여전히 신문은 우리가 꼭 봐야 될 그런 매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신문의 뉴스의 기능은 좀 약화됐지만, 요새는 워낙 인터넷 뉴스가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뉴스의 기능은 많이 약화됐지만, 신문 고유의 논설이라든가 이런 신문 매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꾸준히 신문은 봐야 될 그런 매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신문 거의 안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인터넷으로 거의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고 인터넷에도
신문 기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을 지면 신문으로, 종이 신문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은행이나 뭐 어디 가면 그 신문이 좀 놓여 있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신문을 구독해서 보는 경우는 집안에 어른이 계신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래도 가장 전통적인 매체로서의 위상은 많이 좀 낮아진 반면에 그래도 신문은 꾸준히 읽히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 신문 매체의 이제 장점을 보면, 일단 수용자층이 매우 넓다. 근데 이제 요즘 아쉽게도 그 젊은 층에서는 신문을 거의 안 보다 보니까 그 젊은이들과 관련된, 젊은 층에 해당되는 제품과 관련된 광고는 거의 안 들어간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방송 광고보다 신뢰성이 조금은 더 부여되는 그런 측면도 또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신문 광고가 신뢰성이 좀 더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큰 차이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리고 이제 그 신문 광고는 또 많은 정보, 신문 광고에서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역시 또 방송 광고보다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매일 발행이 되며 제작 시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다. 신문 광고의 비용이 뭐 무조건 저렴하다니요. 방송 광고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신문 광고의 광고비도 결코 싸진 않습니다. 요즘은 제가 신문 광고 단가가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업계를 떠나온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예전에는 뭐 전면 광고라 그래서 그런 전면 광고의 경우는 거의 1억대, 칼라 전면 광고는 1억대의 비용이 들어갔어요. 뭐 요즘도 그 이상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면 광고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는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하는데, 대기업들도 신문 광고의 광고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으로는 뭐 연령층이 고령화되었다. 젊은 층들이 거의 안 본다 이거죠. 그리고 회람률도 낮아졌다 이런 거예요. 회람률이 이제 돌려가면서 보는 건데, 신문 구독자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 회람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적 소비자에게만 도달시키는 능력은 부족하다. 원래 이게 이제 개인한테 전달되기보다는 가정으로 배달이 되고 신문, 근데 요즘 신문 배달하는 그 모습도 보기 드물 정도로 정말 가정집으로 배달되는 경우가 매우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신문 매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살펴봤는데, 정말 예전에 비해서 많이 그 신문 매체가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운 측면이기도 한데, 그만큼 이제 매체 환경 변화가 빠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죠. 신문 광고의 종류는 우선 이제 그 광고 위치에 따라서 신문 광고를 분류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그래서 이제 보통 섹션과 그 면별 광고, 이 신문 제호도 다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형태로. 예전엔 이런 형태로 돼 있었죠.
세로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전부 가로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섹션과 면별 광고의 밑면이 하단 가장자리에 닿아 있는 광고들이다. 여기 이제 이 섹션,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5단 광고에 해당되는 거죠. 5단. 단수라는 게 예전에는 그 세로로 할 때는 이렇게 신문 단수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세로 쓰기가 아니고 전부 가로 쓰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단 구분도 잘 안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예전과 달라진 면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신문의 절반 정도가 이제 8단, 7단, 8단 그 정도예요. 밑이면 7단, 위면 8단이었어요. 아무튼 이 신문의 형태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섹션과 면별 광고도 좀 변화가 있었고요. 제호 광고라는 건 요 제호, 요걸 제호라고 그러죠. 그 옆에 이렇게 제호 광고와 돌출 광고가 제호 옆에 박스 형태로 게재되는 광고. 뭐 작은 형태로 브랜드명이나 로고 중심으로 게재되는 광고인데 이 제호가 있기 때문에 그 아주 그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높아서 그저 노출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꽤 비쌉니다. 변형 광고. 이거는 이제 광고주의 필요와 매체사의 합의에 따라서 예, 광고주의 요구를 매체사가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경우에요. 이렇게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완전히 기사 중간중간에도 광고가 들어가기도 하죠. 그죠? 변형 광고라고 해서 또 예전에는 스포츠 신문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세로로 이런 형태로 광고가 들어간 적도 있어요. 요즘은 조금 이제 저도 요즘은 신문을 안 보다 보니까 신문에 어떤 광고들이 들어가 있는지 저도 잘 못 봐요. 그죠? 여러분들도 뭐 신문을 잘 안 보니까 그렇긴 한데 간지 광고는 뭐 광고물을 신문 사이에 끼워서 배달하는 광고. 이건 예전에 이제 신문 구독을 가정 구독이 많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신문 사이에 끼워. 지금도 이 간지 광고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뭐 백화점, 세일 광고, 뭐 그다음 마트 광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간지의 이 형태로 끼워져서 배달되어지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 내용에 따른 분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부고 사망과 관련된 부고 광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명서, 뭐 공고, 준공고, 안내 광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변형 광고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세로 형태로 들어가 있는 변형 광고예요. 우리 교재에 보면 뭐 부고, 장래를 알리는 그런 거고요. 이렇게 크게 내는 경우는 뭐 기업의 총수라든가 뭐 어떤 뭐 무슨 성씨의 뭐 종친회 광고 이런 부고 크게 내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 합병 공고 이건 기업의 광고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사식 광고예요. 기사식 광고. 기사식 광고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마치 기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광고예요. 이게 광고죠, 사실은. 이 기사랑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광고 형태와 카피를 신문 기사 본문의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기사처럼, 그죠? 과장성과 불신감을 줄이고 신문에 대한 신뢰감을 배경으로 광고 효과를 높이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 기사식 광고도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더 늘어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광고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기사식 광고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도 광고 내용에 따른 분류해갖고 쭉 나와 있죠.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부고, 성명서, 공고, 중광고, 안내광고, 뭐 기타. 그리고 이제 기사식 광고. 그 다음에 이제 잡지 매체의 특성입니다. 잡지 매체. 잡지의 경우도 종류는 좀 더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예전에 많이 있었던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던 학생 잡지들,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했던 학생 잡지들이 거의 사라졌죠. 그리고 주부를 대상으로 했던 잡지도 몇 개 안 남은 것 같아요. 잡지 매체도 많이 변했어요. 대신에 이제 전문 잡지, 자동차, 골프 이런 인구들이 늘어나는 그런 어떤 최근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그런 잡지도 많이 달라졌다라고 봐야겠죠. 잡지 매체에 들어가는 광고는 신문 광고보다 광고의 질이 매우 높다. 왜? 종이질이 일단 다르잖아요. 그죠? 칼라의 종이질이 굉장히 두꺼운 종이, 얇더라도 양질의 종이의 질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칼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질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별성이 높다는 건 그만큼 눈에 띄게 광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타겟 세분화가 용이하다. 즉, 그 잡지의 특성에 따라서 타겟이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그 잡지를 읽는 구독자를 타겟으로 하는 경우 그 잡지에 들어가는 거죠. 생활용품이나 그런 것들은 다 주부 잡지에는 꼭 들어가게 되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여성 패션 잡지. 그죠? 요즘 남성들 운동과 관련된, 헬스 관련된 또 잡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엔 또 젊은 남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 그런 관련 제품 광고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도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다. 왜? 잡지는 좀 놓고 또 보는 경향이 있고요. 여러분들 헤어샵이나 어디 가면 잡지를 자꾸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자동차, 정비 업체에 가면 자동차 관련된 잡지를 또 봐요. 차 고치는 동안, 정비하는 동안에. 그죠? 그렇듯이 여성들은 또 헤어샵에 가면 패션 관련된 또는 여성 관련된 잡지를 보게 되고, 그렇게 거기서 이제 좀 광고들도 꽤 수명이 길다라고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도달률이 낮다는 거예요. 도달률이라는 거는 어차피 리치라고 하는 거죠. 도달률이. 그만큼 타겟들한테 이게 도달되는 비율은 되게 낮죠. 잡지는 신문처럼 대단위로 퍼지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적시성이 떨어진다. 시기도 마찬가지로 월간지, 요즘은 주간지가 거의 없잖아요. 예전엔 주간지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주간지도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혼잡도가 높다. 즉, 앞에 진짜 광고 많은 잡지 같은 경우 두꺼운 잡지는 막 7, 80페이지, 거의 100여 페이지가 광고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목차가 한 40페이지, 50페이지에 목차가 등장하잖아요. 그 목차 앞에까지가 전부 다 광고예요. 그러니까 광고 혼잡도가 높겠죠. 광고 집행의 신속성이 떨어진다. 당연히 이거는 정말
신문처럼 매일 발행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신속성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월간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잡지 광고의 종류는 형태와 위치에 따라서 광고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블리드 광고, 광고 배경 이미지가 가장자리까지 확대되는 형태다. 가장자리까지. 그죠? 가장자리까지 완전히 확대되는 그런 광고예요. 그 다음에 삽입 광고. 광고를 별지에 인쇄하여 잡지 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광고 단가를 좀 더 줘야 되죠. 별지에 인쇄해서 잡지 사이에 끼워 넣는 거니까 그 끼워 넣는 것 자체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좀 더 광고 노출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삽입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접지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확대된 면을 좀 더 크게 해서 한 페이지보다 크게 해서 면을 접어 놓는 거죠. 그러면 접어 놓기 때문에 역시 두드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확대된 면을 잡지 크기에 맞춰 접어서 재본한 것이다. 역시 이것도 더 광고 단가가 높습니다. 기사내 광고, 이것도 뭐 신문처럼 한 페이지의 반쪽에 기사를, 그리고 나머지 반쪽에 광고를 게재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양면으로 이렇게 게재를 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잡지도 예전에 제가 실제 광고주에도 있어 봤고, 그 광고주에 있을 때 그 잡지 광고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광고 단가 자체가 표지, 바로 첫 장의 표지를 펼칠 때 바로 나오는 면이 비싸요. 그리고 맨 뒷장도 역시 비싸요. 맨 뒷장의 표지에 있는 붙어 있는 면도. 그리고 목차 대면, 목차 쪽이 조금 두드러질 수 있거든. 사람들이 목차를 먼저 펼치게 되니까 목차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있는 면도 비싸요. 뭐 그런 식으로 형태와 위치에 따라서 광고 종류가 좀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쇄 매체 광고 효과 측정 자료입니다. 인쇄 매체 광고 효과 측정 자료에는 우선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발행 부수 측정, 그 다음에 구독률, 그 다음에 열독률. 발행 부수 측정이라는 건 뭐 제일 신문 발행이 많이 되는 거, 뭐 잡지도 제일 많이 발행되는 잡지, 그죠? 발행 주기 동안에 신문사나 잡지사가 발행한 발행물의 부수. 예전에는 신문사에서 발행 부수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발행 부수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구독자 수죠. 사실은 구독률. 발행 부수는 뭐 신문 같은 경우 뭐 아무리 많이 발행했다 하더라도 그 발행 부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신문사 측에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신뢰가 없어요. 그리고 광고 효과를 얘기할 때도 발행 부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물론 잡지는 발행 부수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죠. 마구잡이로 많이 무조건 찍어낼 수는 없어요. 팔리는 것과 또 정기 구독하는 사람 뭐 이런 비율들을 고려해서 발행이 되니까 잡지는 좀 어느 정도 발행 부수가 고려가 되지만 신문 같은 경우는 발행 부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매체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인가라는 잠재성 파악이 용이한 측면이 있고, 구독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파악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구독자에 대한 그 정보니까 그거를 신문사 쪽에서 사실은 자기네가 IR이라고 해서 자기네 신문에 대한 그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독자는 뭐 20대가 몇 퍼센트, 30대가 몇 퍼센트 해서 각 연령대별로 자기네는 골고루 있다. 뭐
뭐 특히 어느 연령대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발표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구독률, 사실 이 구독률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구독률을 또 그 신문사나 잡지사 자체에서 발표하는 구독률은 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매체의 구독률 같은 것들을 또 측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미디어 리서치라는 데가 예전에 실제로 이런 또 한국 리서치도 그렇고 그런 구독률 그런 걸 또 정기적으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닐슨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였고요. 발행 부수와 실제 독자 수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부분이 이제 이 구독률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회독을 무시함으로 실제 독자의 크기를 과소 측정하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구독자 수는 한 명으로 잡히지만 그 구독자 수 말고도 또 다른 사람한테 돌려볼 수 있는 그런 회독률이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독자의 크기를 과소 측정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나타난다. 구독률이 경우가 그렇고요. 열독률, 전체 표적 소비자 중 특정 매체를 읽는 사람의 비율이에요. 얼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인쇄매체 수용자 측정 지수다. 이것도 역시 조사를 통해서 파악해낼 수밖에 없죠. 열독률도. 근데 이런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광고 대행사에서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광고주한테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조사할 때 제일기획이나 뭐 대웅기획 이런 자체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조사를 하는 회사들은 이런 미디어와 관련된 측정 지표들을 또 쭉 조사를 통해서 매년 집계를 합니다. 그런 걸 또 이제 광고주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요. 이게 바로 인쇄 광고 효과의 측정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방송 광고 매체예요. 방송 광고 매체. 방송 광고 매체는 뭐 전통적인 방송 광고 매체는 사실 지상파 TV와 라디오가 뭐 전통적인 방송 광고라는 매체의 대표적인 거였죠. 근데 요즘은 지상파 TV는 많이 좀 어떻게 좀 위축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 종편들이 막 등장했고 종편이 많이 늘어났고 케이블 TV도 역시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종편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매체, TV 그 채널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스포츠 채널도 등장했죠. 뉴스 채널 전문 채널이 있죠. 드라마와 영화를 전문으로 하는 채널이 있죠. 뭐 생활 정보와 관련된 채널이 있죠. 홈쇼핑 채널이 있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뭐 모든 가정들이 다 사실은 그냥 지상파 TV만 보는 그런 가정은 없잖아요. 뭐 지역의 그 케이블 TV를 연결해서 보든 아니면 SK텔레콤이나 KT나 LG U+처럼 그 통신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TV, 뭐 SK는 SK 브로드밴드, KT는 또 역시 KT의 스카이라이프, 그래서 스카이라이프를 KT가 인수한 거죠. LG U+에서도 역시 또 그 방송
케이블을 또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동통신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매체들, 그리고 지역마다 또 다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도 저희 달서구 우리 학교 있는 그 이쪽 지역은 또 푸른 방송이라는 그런 또 케이블 TV 운영사가 있죠. 지역마다 또 다 있어요. 뭐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등장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정말 채널 수도 되게 다양해요. 그죠? 그리고 요금제에 따라서 막 300개까지 400개까지 다 볼 수 있는 것부터 가장 최소한의 뭐 150개 채널. 그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TV 매체의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죠. 우선 그래도 기본적인 TV 매체의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장점이라고 한다면 광고가 돌아다닐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워낙 광범위하게 시청자들이 있으니까요. 모든 가정에서 또 시청을 하게 되고, 또 모든 가정뿐만이 아니라 뭐 가게 점포, 그 다음에 뭐 기차역, 뭐 터미널, 모든 데 다 TV를 틀어놓잖아요. 그죠? 시청각을 모두 이용하는 거고, 또 도달력 고려 시에 요금이 저렴하다. 그만큼 도달되어지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거에 비하면 요금은 또 저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겟 소비자를 세분화해서 특정 대상들에게도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또 다양한 소비자층이 전달된다 하는 것들이 사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TV 매체가 가지고 있는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요. TV CF를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제작 비용에는 모델료도 포함되니까 정말 모델료만 수억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죠? 아주 유명한 뭐 탤런트, 유명한 영화배우, 유명 가수, 유명 스포츠 스타 이런 모델들을 쓰려면 모델료가 우선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그 모델을 가지고 또 그냥 평범한 광고 CF를 찍는 것이 아니라 뭐 다양한 기법, 요즘 뭐 정말 영화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법들도 광고 제작에 들어가니까요. 뭐 CG 작업도 하고 뭐 그렇게 되면 제작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죠. 그래서 개별 또 TV 단가, 광고 단가가 또 높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관여 매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문은 내가 직접 능동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고관여된 매체이지만 인쇄에 비해서 방송 매체는 바로 저관여 매체예요. 그냥 틀어만 놓고 내가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또 광고 혼잡도가 워낙 높잖아요. 워낙 또 광고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광고의 적극적 회피가 가능하죠. 그냥 리모컨으로 광고 나오는 거면 무조건 돌려버리면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TV 광고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그 중간 광고가 허용됐어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중간 광고라는 건 지금도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TV 프로그램을 드라마를 회를 아예 구분했잖아요. 예전에 그냥 40분 동안 드라마가 그냥 쭉 방영됐다 그러면 요즘은 20분 하고 회를 구분해서 또 그 다음 회를 시작하면서 중간에 광고를 내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뭐 편법이 된 거죠. 그죠? 요즘에 뭐 오락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다 끊고 광고를 또 보내요. 그게 사실 중간 광고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 중간 광고가. 그래서 이제 TV 프로그램, 하나의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뭐 좋기도 하지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죠, 사실은. 지상파 TV 광고의 유형인데요. 프로그램 광고라는 건 어떤 특정 프로그램의 앞뒤로 광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뭐 10분의 1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15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뭐 50분짜리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허용량에 해당되는 그거를 이제 15초로 나눠서 개수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스폰서로 참여해서 본 방송 전후에 광고한다. 앞뒤로 광고주 요구가 있을 시 프로그램 광고는 다양한 초수 판매가 가능하다. 이것은 근데 다양한 초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프로그램 광고에는 15초예요. 거의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5초짜리 광고를 2개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의 광고가 아니라 2개의 광고인데 그 프로그램에 2개를 사서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토막 광고. 토막 광고는 뭐냐면 매 시간 2회, 그 다음 매회 4건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중간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분 30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광고가. 근데 여기서는 이 토막 광고는 프로그램 광고보다는 초수가 조금 길어요. 20초짜리를 내보낼 경우도 있고 30초짜리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광고, 토막 광고고요. 자막 광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 끝나고 뭐 곧이어 뭘 합니다 할 때 그 밑에 그죠? 자막이 들어가는 광고예요. 곧이어 무슨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그 밑에 들어가는 거죠. 매 시간 6회 이내 그리고 1회에 10초 정도만 노출이 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만 노출되는 거죠. 방송 순서 고지, 방송 국면 고지, KBS 2의 경우 MBC, SBS 하단에 방송되는 자막 형태의 광고.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 조건이다. 그 자막 크기가 화면의 4분의 1의 크기가 넘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무슨 뭐 제공 15 광고라는 것도 있죠. 그 밑에 15 광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시간. 뉴스 시작하기 전에 10초. 그죠? 방송 시간 고지 시에 제공 형태로 하는 광고. 그리고 뭐 10시 드라마 하기 전에 또 그런 보통 뉴스에 많이 그런 고지 광고, 15 광고가 많이 붙죠. 딱 시간 보여주면서 띠띠띠 뭐 10초 전에 그렇게 하는 거죠. 협찬 광고. 협찬 광고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공공기관, 공공단체 협찬에 한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아니어도 협찬이 어느 정도 지방사는 이게 기업 협찬이 허용됐다라고 하는데요. 뭐 중앙 같은 경우도 허용돼 있는 것 같아요. 종료 부분에 협찬주만 밝힌다. 자막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 이내로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협찬, 뭐 제공 그런 경우. 그리고 요즘은 뭐 지상파가 아니라 그 종편이나 케이블에서 하는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 대놓고 막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죠. 일반 지상파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그게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다 가리지요. 뭐 맥주병도 다 이렇게 다른 전혀 일상 브랜드가 아닌 다른 상표처럼 그리고 이렇게 가리고 모든 제품들을 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같은 거 방송에서 워낙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특정 회사의 휴대폰을 거의 쓰잖아요. 그럼 대부분 보면 알아요. 아, 이번 거는 LG 거 쓰는구나, 뭐 삼성 거 쓰는구나, 다 안단 말이죠.
아마 휴대폰 그 제공은 거의 삼성 갤럭시에서 대부분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TV를 봐도 그래요. 드라마 봐도.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는 뭐 그 방송에서 관련 그 방송의 출연자들이 타는 차는 전부 그 회사 거예요. 색깔만 달라요. 어떤 경우에 수입차를 쓰면 수입차도 막 다양하게 막 등장을 했죠. 그리고 뭐 현대, 기아, 뭐 GM 대우, 르노 삼성, 쌍용차 어느 차든 어느 회사가 그걸 협찬을 하든 간에 무조건 그 회사 차들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엔 수입차들도 굉장히 많이 협찬을 하더라고요. 이건 뭐 꽤나 2008년 1월 현재라고 되어 있으니까 꽤나 오래전인데 최근에 조금 변화된 부분도 있겠죠. 지상파 라디오 광고의 특징은 TV보다는 좀 능동적인 정보 처리가 가능해요. 친밀감이 높죠. 뭐 잘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는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로서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능동적인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수용자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사실은 라디오 광고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택시 기사분들이겠죠. 제일 라디오를 많이 틀어놓으시니까. 그리고 뭐 가게를 운영하는 뭐 분들, 뭐 예전에는 뭐 집에 있는 주부들도 꽤 라디오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 뭐 예전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라디오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채널도. 라디오의 주파수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FM도 굉장히 여러 FM이 한 방송사에서 여러 개의 FM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라디오를 꽤 많이 들었는데 FM 프로그램을 학창 시절에도 들었고요. 직장 다닐 때도 예전에 운전하고 다닐 때 라디오를 꽤 들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라디오를 안 듣게 돼요. 그냥 차 안에 있을 땐 조용한 게 좋아서 그냥 라디오를 거의 틀지 않다 보니까 라디오 광고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아무튼 이 라디오 광고가 수용자의 특성 같은 경우가 두드러지는 거죠. 그리고 표적 소비자에게 선별적으로 도달시킬 수 있다는 거. 융통성이 좋다. 그리고 신속성이 뛰어나다. 그만큼 뭐 다양한 그런 형태로 광고를 그 다양하게 이제 내보낼 수 있고요. 신속성이라는 게 그만큼 빨리 전달되어지는 측면.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 광고 경우에는 광고비가 되게 저렴하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도 인기 있는 라디오 FM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광고주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종교 라디오 채널들이 있죠. 주파수. 종교 방송, 뭐 불교 방송, 기독교 방송, 천주교 방송 이런 데들은 사실은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TV 프로그램에 연동해서 끼어 팔기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무슨 TV 프로그램 좋은 거를 들어가기 위해선 그런 종교 채널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광고를 다시 찾아볼 수 없다. 단점이죠. 한번 그냥 지나가면 끝이니까. 광고 메시지에 대한 주의력이 다른 매체에 비해서 낮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메시지에 대한 부분은 그냥 라디오에서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청각적으로만 쑥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정보 처리를 주의 깊게 하지 않는 한 그냥 흘러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주의력은 메시지에 대한 주의력은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지상파 라디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라디오의 유형도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프로그램 광고, 토막 광고 역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사이의 광고, 15 광고, 그다음에 특집 광고 거의 유사하죠. 뭐 TV 프로그램하고. 근데 라디오라는 특성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광고 유형도 그런 형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광고 유형도 TV 광고 유형을 생각해 보시면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방송 매체 광고 효과 측정 자료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꼭 질문을 등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진도 나갈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아서 몇 주 안 남았죠. 이제 우리가 수업할 시간도 6월 중순경에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를 봐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도를 다 끝내고 나면 또 총정리하면서 시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